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은 또 이제 유가의 반등으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어제 하락세에서 벗어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소폭이나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산유국들의 감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지난주 미국 내 휘발유 재고가 예상 밖의 감소를 했다는 소식으로 어제 급락했던 WTI 국제 원유 가격이 오늘은 배럴당 4.8% 이상 올라 배럴당 38달러 27센트에 마감되면서 에너지 업종을 비롯해 원자재 업종 전반에 대한 매수세로 이어진 데다 내일 열리는 유럽중앙은행 ECB의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기대감 또한 증시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ECB가 현행 마이너스 0.3%인 예치금리를 10베이시스 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월 600억 유로 규모인 자산 매입 규모도 100억 유로 추가로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특히 금리 인하로 인한 은행들의 손실 보전을 위해 은행권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1월 미국의 도매 재고가 예상을 깨고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상무부의 발표가 오늘 증시에 추가 상승을 저지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1월 중 도매 판매가 예상만큼 증가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1월 중 도매 재고는 전달보다 0.3%가 증가해 당초 0.2% 감소할 것이라던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돌았고 이같이 재고가 늘어나고 판매는 감소하면서 판매 대 재고 비율이 지난 2009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1.35를 기록한 것이 투자 심리에 다소 부담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를 비롯해 원자재 업종 전반이 상승했고 운송, 반도체, 주택건설, 항공사, 담배, 유틸리티, 태양광 등이 상승했던 반면 미국 정부가 약값을 낮추기 위한 시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는 뉴스로 바이오 업종이 일제히 하락했고 그리고 외식업, 통신사, 크루즈 선박 운영업체들은 약세를 보였으며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상승한 1.892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제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이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약 8,300억 달러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가 지난 2014년에 7.6%에 이어 2015년에는 2.7%의 저조한 수익률을 거둬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노르웨이 펀드는 작년 한 해 동안 부동산 투자에서는 10%의 수익을 거뒀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3.8% 그리고 채권 투자에서는 0.3%의 순이익을 거두는 데 그쳤는데요. 펀드 측은 지난해는 변동성이 높았던 한 해였다면서 금리도 워낙 안 좋았고 환율 시장 변동성도 높았으며 원유 가격이 떨어지고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았던 것이 수익률 하락의 배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첫 번째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에게 예상을 깨고 186수 만에 불계승을 거뒀다는 것이 오늘 큰 이슈였는데요. 오늘 알파고의 개발업체인 구글의 주가가 1.6%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퍼럴 판매업체인 엑스프레스는 예상을 상회한 4사분기 실적과 함께 올 한 해 전망을 상향 제시하면서 주가는 9%의 상승세를 보였고 미국 최대 시리얼 업체 제너럴 밀스는 분기 주주 배당을 기존의 44에서 46센트로 5% 인상한다고 밝히며 1%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설 의류 할인 판매 업체 로스스토어는 골드만삭스의 강력 매수 추천 리스트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으로 1.6% 하락했고 올리브 가든을 운영하는 외식업체 다든 레스토랑은 이번 분기 동일 점포 매출이 예상보다 많은 6% 증가세를 보인 데 따라 실적 역시 예상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3.5% 상승했으며 마지막으로 증권사 UBS가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낮춘 데 따라 소셜 커머스 업체 그룹폰이 10%, 온라인 기반 정보 공유 업체 옐프는 4%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경제 지표와 일정들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지난주 모기지 신청 건수가 미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전주보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미 모기지은행협회 MBA에 따르면 지난 주간 미국 내 모기지 신청 건수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전 주 대비 0.2%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목별로는 기존 대출의 재용자를 위한 리파이낸싱이 2%가 감소했던 반면 주택구입용 신청은 4%가 증가해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주간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 평균은 이전 주에 3.83에서 3.89%로 15년 고정 금리는 3.13에서 3.14%로 각각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간 천연 가스 재고, 그리고 2월 미국의 재정 적자 등의 경제 지표와 함께 달러 제너럴, 스타인마트, 파티시티, 엘포유 로코, 프레시마켓, 베리폰,
그리고 주미에스가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미국 현지 연결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체크를 해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던 뉴욕 증시, 유가와 그리고 22에 대한 어떤 부양, 기대감이 같이 좀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